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미미하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제까지 풀지 못했던 그 불안감들을 오늘 모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미국 하락 여파로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죠. 네, 1시 조금 넘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기존에 20%까지 세금을 부과하던 거를 39.6%로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 아침에 시작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 때문에 빠지는가 보다 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선물이 나왔다가 4,700억 정도까지 한순간에 그냥 매수로 올라갔었는데요. 네. 일단 왜 그게 오르는 뉴스였는지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많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고 선물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시장을 올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겠죠. 네.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려면 양도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이 발생하려면 매수부터 매도까지의 단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없애버리면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를 10,000원에 샀던 거를 지금 80,000원으로 매수 단가를 높이면 자본이득이 없어지죠. 네. 그러면 자본이득세 낼 게 있나요? 매도가 나오겠죠. 일단 매도가 나오겠지만 그게 빠지길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시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 단가를 높인다라는 거죠. 어제 베트남 시장도 장중에 마감이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대만도 1% 이상 올랐고 베트남도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르고 있죠. 네. 많이 올랐던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했는데 바로 다시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외국인이 왜 매도를 할까 몰랐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매도를 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왜 매도하는지 모를 때가 가장 불안하고 싫어할 때거든요. 근데 매도하는 이유가 나온 겁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해소가 된 거죠. 그리고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도 어제 이런 거를 분석해 주시는 분 중에서 아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의견을 하나 냈던데요. 최근에 단기적인 수급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해소가 된 것 같고 네, 시장의 불안감이 모두 없어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고 또 미국 시장에는 급락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올랐는데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었나요?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게, 양도소득하고 배당소득 같은 건데, 양도소득을 부과를 하려면 양도 차익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싸게 샀던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아주 오랫동안 지금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거든요. 싸게 샀던 그 삼성전자의 매수 단가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전기전자와 자동차만 합해서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감할 때 전기전자의 매도가 없어졌습니다.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네, 삼성전자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를 샀다는 얘기죠. 환율도 지금 아침에는 조금 불안했었는데 지금 1117원이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달러가 약세인데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매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본이득세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득세를 부과를 하려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득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없애버리는 거는 매수 단가를 높이면 되는 거죠. 매도가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그 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에 돈이 많고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 이자는 낮지 않습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어차피 주식 사야 되거든요. 주식 사야 되는데 그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매수 단가만 높이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만 그 미국의 부는 특정 몇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조세에 저항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번 법인세에서도 그게 뭐 큰 악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화당은 증세를 아주 싫어합니다. 네. 이게 그대로 통과될 리가 없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 이게 악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법인세 이슈가 지수를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본소득세 인상 이슈도 동일한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서 공화당이 지난번 바이든의 인프라 공약을 5,700억 달러로 깎았어요. 4분의 1로 깎아버렸습니다. 여기서만 합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하면 증세가 필요 없다. 이런 그 제안이었어요. 네. 그럼 공화당은 증세를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그 증세가 필요 없는 부양안을 원하거든요. 그게 지금 6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진 않았지만 상원에서 지금 공화당과 동률을 이루고 있고 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조정안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바이든이 추진하는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예산 조정안이 원래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건데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바꿨답니다. 네. 그 내용도 어떤 전문가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이 펼치려고 하는 정책에 거의 저항 없이 갈 수 있는데 대신 미국이 지금 약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공화당과 조율을 계속 시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되겠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계속 간다. 그게 경제를 훼손하는, 성장을 훼손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과도한 정책,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이라고 하는 가족계획 지원안과 증세 문제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유층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이번에 그 1조 달러 부양안이 추가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가족계획 그 아니에요. 가족계획에 지원하는 교육하고 그런 복지 쪽에 지원하는 건데 아마 그게 나오면서 증세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그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이런 차익 실현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럼 이 1조 달러 정도 들어가는 이 그 가족 계획안 이걸 왜 추진하는 걸까요? 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바이든까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반반 나왔잖아요. 네. 그 전체 투표수는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이거를 통합시키면서 이 불만을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는 게 지금 미국의 그 부가 너무 이렇게 한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이게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긴데 전체 역사는 아주 짧죠. 예. 근데 1890년에 미국에서도 퍼퓰리즘이라는 인민주의라는 게 생겼었어요. 그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농민들이었거든요. 왜 그게 생겼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철도가 많이 깔리게 되는데 그 철도 회사 그리고 철강 회사들이 대기업처럼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를 독식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운송료를 아주 나쁘게 부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지고 그런 인민주의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1893년에 공황이 오게 됩니다. 철도회사가 부도가 나서 파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0개 정도의 철도회사가 망하는데 그때 이제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는데 경제 공황이 오니까 농민들과 근로자들이
파업도 하고 불만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렸어야 되는데 그때도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이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네. 그런 어떤 미국도 과거에 그런 대기업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 간의 그런 불균형이 있어서 이쪽에서 불만이 커져가지고 인민주의, 포퓰리즘이라는 게 생길 정도의 그런 사회 분열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였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또 비슷한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고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을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지금 부유층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증세가 나오겠구나.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봤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했고 자산 매입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긴축과 금리는 더 이상의 이슈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산 매입은 축소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월 달 정도에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시기상조라는 거죠. 네. 오늘 일본은행도 긴축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제가 빠지는 게 너무 이게 기분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달 들어서 계속 빠졌다고. 예. 근데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투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청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를 갑자기 올리지 않을 거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멀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금리 상승 쪽으로 아니고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청산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유럽 금리를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유럽 금리를 보니까 4월 들어서 유럽 금리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탈리아가 오늘 0.75 정도였고 그리스가 0.88 정도였거든요. 근데 미국채 금리가 1.6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채 금리는 훨씬 더 안전하고 경제가 좋은 나라의 금리인데 이게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걸 팔아서 미국채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금리가 이게 역전되면 자본이 이탈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럽도 마찬가지죠. 예, 금리가 지금 불안한 나라들보다 안전한 나라의 금리가 더 높은데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네. 선진국 시장으로 채권 매입의 금액이 한 125억 달러 정도 유입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쪽에서 미국채 매수가 157억 달러 진행됐다고 합니다. 4월 10일 이후에. 네. 4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채 20년물 금리가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이 미국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가 연동 국채라고 있습니다. 네. 국채 금리에다가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물가 연동 국채가 있는데 그게 경매가 있었거든요. 어제 있었는데 지난번 금리가 마이너스 1.575%였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1.631%예요. 네. 물가 연동 국채의 수요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2.3% 정도 되는데 5년물 금리가 0.8%거든요. 네. 그걸 빼니까 마이너스 1.56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천천히 내려왔다. 근데 이 정도 내려오면 어느 정도 다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의 의견이었는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하락하는 이유가 거의 해소가 되는 거고, 네.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과 다르게 지금 긴축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더 명확해지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짚어보지 못한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죠. 어제 기후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바이든이
탄소 배출을 50%까지 줄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국 시진핑은 2060년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네.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이거를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 오늘 뭐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배기가스의 감축을 오바마 때 5%씩 감축한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1.5%로 줄였는데 그걸 더 상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련된 주식이 있거든요. 그 주식을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게 2015년부터 우리나라도 유로6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시장에 좋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만 명의 그 군사를 철수했습니다. 훈련 끝났다고. 네. 지정학적 위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이 35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중국이 반도체를 거의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쓸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 현상이 한 2023년 정도까지 지속될 거고, 그리고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전자제품의 생산이 자꾸 지연되거나 전기차의 생산도 자꾸 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5%에서 1% 정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TSMC는 난징에다가 3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28나노급의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너무 많이 쓸어 담기 때문에 이 부족 현상은 지속된다. 이런 것도 지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 그 최고 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에서 반독점과 그 공정거래 규정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하급 법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 중국이 지금 그거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알리바바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빨리 좀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지금은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집값 3월 집값이 17.1% 급등했습니다. 아, 네. 저번에 제가 집이 380만 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집값이 계속 뛰고 있어요. 네. 이런 자산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에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터키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토덱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CEO가 그 거래소를 폐쇄하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거기에 거래하는 사람이 39만 명이고 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아마 그게 큰 손실이 될 거다. 오늘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있죠. 지금 4만 7천 달러 정도까지로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터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암호화폐는 네. 조금 악재가 될 수는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오늘 그 반도체 문제에 관련돼서도 반도체를 제작하는 PCB의 가격이 이미 40%가 뛰었다고 했습니다. PCB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4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반도체 PCB를 만드는 회사가 2개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앞으로 계속 뛸 거다. 근데 이게 경제를 훼손할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 불안감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